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스쿨입니다. 여러분, 가족요양제도 또는 가족요양급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지신 부모님, 배우자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몸이 불편한 가족분이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자기 가족 중 몸이 불편하신 분을 수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을 수발하는 일은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수발을 요양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 영상 보시고 가족 요양급여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족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요양급여 수급 대상. 가족요양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 중 한 분이 요양보호사의 자격으로 돌봐드리면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수발하는 사람이 수발을 받는 어르신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발하는 가족분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수발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발하는 사람이 수발을 받는 어르신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직계혈족에는 아들, 딸, 양아들, 양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부모, 양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족을 말하는데요. 크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눕니다. 직계존속은 자기보다 위쪽의 혈족을 말하고요. 직계비속은 자기보다 아래쪽으로의 혈족을 말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보다 어른인 사람도 수발할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도 수발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부모가 수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 며느리, 손녀 사위 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수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수발하는 가족분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 요양기관을 포함해서 타 직장 근무 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요양 서비스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수발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미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급여, 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 요양보호사들이 방문 요양을 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죠. 가령 신체활동에는 양치질, 세수, 목욕, 머리 감기, 옷 입고 벗기, 자세 바꾸기, 소변 보기와 대변 보기 같은 것이 있겠고요. 가사활동에는 청소나 빨래, 그리고 설거지, 식사 준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은 요양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가족분을 수발한다고 해서 꼭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양서비스 제공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수발을 들려고 하시는 분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발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중 하나를 받은 어르신들만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경우 수발할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치매 전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이 있고요. 거기에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서 모두 6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에서 5등급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 복지용구, 치매 휴가제도에 따른 단기보호의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경우 수발할 가족분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등급은 치매 특별 등급이기 때문에 치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수발을 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제공 시간과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게 되면 1일, 즉 하루에 60분씩 최대 20일까지 일하실 수 있고요. 또는 하루에 90분씩 최대 31일까지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90분씩 최대 1개월까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발하시는 가족분이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이거나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폭력 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 피해망상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의 경우는 어떤 걸 말하냐 하면요.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4쪽 뒷면 질병 및 증상란의 치매 항목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제4쪽 뒷면을 보시면 질병 및 증상에 이렇게 치매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나온 직원들이 인정조사를 할 때 이 항목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서비스 제공 시간과 횟수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시간 횟수는 등급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다르다면 두 분을 동시에 수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시다면 시간만 다르게 해서 같이 수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 요양 서비스와 일반 요양 서비스를 같은 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 요양을 받지 않는 날에는 일반 재가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일은 가족 요양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 10일은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월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 사용 가능한 총 수가에서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의 범위 내에서 가족 요양 보호사 또는 일반 요양 보호사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60분씩 최대 20일까지 일하시면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게 되고요. 하루에 90분씩 최대 31일까지 일하시게 되면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실수령액은 매년 발표되는 방문요양급여 수가와 요양센터마다 다른 시급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령 2022년에는 방문요양급여 수가가 인상이 되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0분 방문을 했을 때 요양급여는 22,380원입니다. 여기서 60분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가 22,380원이 곧바로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재가복지센터가 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는 본인 부담금이 합해진 금액이며 재가복지센터가 이 금액에서 수수료와 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등을 제한 뒤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시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재가복지센터는 통상 요양보호사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시간이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는 크게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월급제로 일하는 근로자, 방문요양 시간제 근로자, 가족요양보호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되고 시간제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모두 가입하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죠.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임금액의 1.6%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가족요양보호사는 임금액의 0.8%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령 해당 재가복지센터의 시급이 17,000원이고 그 센터에 등록된 가족요양보호사가 하루 1시간씩 20일 근무했다면 한 달 급여액은 3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0.8%의 고용보험료, 즉 2,720원을 제하면 가족요양보호사의 월 급여액은 33만 7,280원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가복지센터의 시급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시급은 센터 운영의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령 수급자를 관리하는 행정 업무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더 신경을 쓰는 센터라면 센터 운영 비용을 줄여서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올려주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방문요양센터 또는 재가복지센터를 선택할 때는 시급과 서비스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할 요양센터가 반드시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의 센터를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가족분을 수발드시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는 결국 자기 가족을 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 한도액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2021년과 2022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령 수급자가 2등급일 경우 2022년에는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급여액이 148만 6,800원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와 일반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섞어서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이 148만 6,800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85%와 본인이 부담하는 15%를 합한 금액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제도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60분 이상 또는 하루에 9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급여액을 가산해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정해진 시간, 즉 하루 60분 또는 하루 90분을 초과해서 일을 하시더라도 급여가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전 6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휴일, 새벽, 야간 근무를 할지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역시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분들의 경우에는 오전 6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 또는 휴일, 새벽,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도 재가복지센터에 지불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네, 가족요양급여에서도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인 부담금을 해당 재가복지센터에 지불하면 된다는 말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분의 급여에서 미리 본인 부담금을 제한 다음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 또는 가족요양비라고 하는 급여와 가족요양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요양비라고 하고 또는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가족요양급여와 헷갈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 즉 복지용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매월 15만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요양급여는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겠다고 원해서 신청하는 급여입니다. 반면에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시설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가족이 수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 방문요양도 받으실 수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을 자기가 직접 돌본다는 것이 가족요양급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